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저번 시간에 이어서 모델링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강의 영상이 올라온 지는 한 일주일 만이죠. 원래는 더 빨리 올렸어야 했는데 그동안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고민과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마야라는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유료이고 또 가격이 결코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 좀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과 테스트를 하다가 이번에 나름 괜찮은 방법을 찾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델링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기능은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인데요. 익스트루드는 그냥 면을 뽑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시와 함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플랜을 만들고 페이스를 선택을 한 뒤에 이런 식으로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은 이 메뉴 중에 Extrude Face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눌러 볼게요. 이걸 누르면은 뭔가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Z축을 한번 쭉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면이 추가된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파워 버튼 모양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오브젝트 축이라 보시면 되고 한번 눌렀을 때 이렇게 옆으로 기울게 되면은 월드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의 차이는 큐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큐브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 둘의 면을 익스트루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시키면은 기본이 이제 오브젝트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각자의 방향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월드 축이다 라고 하면은 요 피봇 축을 기준으로 해서 다 같이 Y축으로 움직이거나 X축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Z축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절대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월드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사용할 일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브젝트 축을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옆에 옵션 창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서 이제 맨 위에 있는 thickness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고 하면은 제가 방금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이쪽이 이렇게 기울게 반듯하지 않고 기울어져서 익스트루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자, 다시 익스트루드를 해서 thickness를 올리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균등한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요 면과 요 면이 각자 그냥 갈 길을 간다 보시면 돼요. 노말 방향에 따라서 반듯하게 면이 뽑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에 있던 로컬 트랜슬레이트 Z 값은 제가 아까 Z 값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듯하지 못하고 요 가운데 값, 요 노말과 위쪽 노말과 요 우측 노말 값 뿐만 아니라 요 둘 사이에 노말 값까지 계산을 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옵셋인데, 이 옵셋은 어떤 거냐면은, 자, 제가 가령 이제 요 안에서 면의 폭을 줄이고 싶다. 면의 폭을 이렇게 줄인 다음에 요 안에서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를 시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반듯하지 못해요. 그냥 스케일로 했을 때 이렇게 구겨져 있는 엣지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옵셋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반듯하게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옵셋을 눌러서 이렇게 반듯하게 폭을 줄인 다음에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를 시켜서 균등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시키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디비전은 그냥 면을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뽑은 면에 대한 면을 추가시킨다. 그래서 면을 한번 쭉 뽑은 다음에 디비전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돌아 나오면 이제 옆에 있던 옵션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 채널 박스에 보시면은 인풋이라는 속성 아래 이 폴리 익스트룰드 페이스 1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 아까 그 속성이거든요. 이 옵션들이 이 아래 그대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디비전을 올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디비전을 올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고, 이 thickness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움직이실 수 있고, 네, 옵셋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하나 더 있었죠? 이제 플랜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자, 다시 한번 익스트룰드를 해보겠습니다. 익스트룰드 페이스를 하면은 맨 아래에 이제 Keep Faces Together라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보통은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은 이렇게 면을 뽑았어요. 그러면 요 면 4개는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O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걸 OFF로 바꾼다 라고 하면은 각각의 면이 분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자, ON으로 하면은 붙고 OFF로 하면은 각각의 면이 독립이 됩니다.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때가 있으니까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방금 익스트룰드를 사용했잖아요. 익스트룰드를 사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면을 한번 뽑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뽑고 싶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익스트룰드를 하는 게 아니라 G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Y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Y도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Y는 어떨 때 쓰냐면은 익스트룰드와 같은 기능이 아니라 이 메시 툴이나 뭐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옆에 툴이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이 툴 자체를 열 때, 이럴 때는 이 툴을 열 때는 Y를 누르면은 이전에 사용했던 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페이스뿐만 아니라 이 엣지를 잡고 똑같아요. 익스트룰 하는 방법은 이렇게 익스트룰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쉬프트 오른쪽 키를 눌러서 익스트룰을 했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면이나 엣지를 잡은 상태에서 트랜슬레이트 피봇을 열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 피봇을 잡아당겨도 이렇게 익스트룰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쉬프트를 눌러서 익스트룰을 쓰게 되면은 가끔씩 이제 나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익스트룰드를 시켜버려가지고 면이 티가 안 나게 두 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는 익스트룰드를 사용하지 않고, 익스트룰드 사용할 때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키를 눌러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머지라는 기능인데요. 머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머지는 그냥 말 그대로 병합이라는 기능인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플랜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플랜을 만들면은 버텍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버텍스들을 붙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은 아까 전처럼 익스트룰드가 있는데, 요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머지 버텍스라는 메뉴가 있고, 요 위에 포인트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하위로 빠지면서 머지 버텍스 투 센터랑 머지 버텍스라는 기능이 두 개가 나옵니다. 요 둘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할 텐데, 일단 요 머지 버텍스 투 센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요 버텍스와 요 버텍스 사이에 가운데 값에 머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머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뭐 3개를 하건 4개를 하건 요 버텍스들 사이에 가장 중앙 값을 구해서 이렇게 중앙에 버텍스를 병합을 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요 그냥 머지 버텍스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냥 이렇게 눌렀을 때 머지가 안 되죠? 요 머지는 그 거리, 서로의 거리에 따라서 머지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디스턴스라는 옵션이 있는데, 요거를 거리 값을
이렇게 올리면은 머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벌텍스 머지 투 센터 이것보다는 요 머지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하냐면은 요 나중에 이제 저희 컴바인이란 걸 배울 텐데, 이렇게 모델링 두 개를 만들고 컴바인을 시켜서 하나의 모델링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틈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모르는 틈들이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머지라는 기능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한 번에 버텍스를 잡고 머지를 눌러 볼게요. 이렇게 머지 투 센터를 하면은 한 곳에 모이겠죠? 근데 저는 1:1 매칭을 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요 머지를 눌러서 요 거리값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보이시죠? 네, 이렇게 1:1로 매칭시켜서 각각의 머지를 시킬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으로 머지를 시킬 때는 머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머지를 시키면 되고요. 만약에 뭐 그냥 그런 거 없이 요 1:1로 머지 요 두 개를 버텍스를 병합을 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냥 뭐 센터를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그 머지를 사용을 하실 때 요 거리값 있잖아요. 요 거리값을 최대한으로 낮춰주세요. 0.0000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버텍스들이 밀접하게 있는 버텍스들도 있고 뭐 넓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아주 가까이 있는 버텍스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이게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머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좀 방지하고자 뭐 머지의 거리값을 뭐 0.0001 정도로 맞춰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모델링 할 때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를 왜 이렇게 낮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지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만 하시고 나중에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멀티컷이라는 기능인데, 이 멀티컷도 굉장히 중요하죠. 멀티컷은 어떤 기능이냐면은 큐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큐브를 만들고 제가 가령 이렇게 막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모델링을 하고 있다가 이 지점에 제가 버텍스를 추가를 하고 싶어요.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점에 버텍스를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멀티컷이라는 기능인데, 멀티컷을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요 오브젝트 위에 셀렉을 한 오브젝트 위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은 요 좌측에 멀티컷이라는 메뉴가 뜨는데, 요 멀티컷을 누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엣지들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버텍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 나가듯이 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다 됐다 했을 때 오른쪽 클릭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엣지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방법이 아니라 루프를 시키고 싶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엣지 쪽에 갖다 대면은 요 알맞은 방향으로 모델링 흐름대로 엣지들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요 모델링 바깥에서 한번 이렇게 쭉 그으면은 카메라 기준으로 절대적으로 엣지들을 추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능도 모델링을 하다 보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스냅을 줄 수 있는데, 방금 저희가 이제 추가했던 방법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스냅이 먹어서 이 위에 퍼센테이지 보이시죠? 이렇게 균등하게 스냅을 먹여서 이 둘 간의 정확한 값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 멀티컷을 이용해서 엣지를 루프를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루프를 시킬 때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루프를 시키는데, 제가 원하는 지점에 엣지를 선택을 하고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버텍스의 가운데 값을 정확하게 엣지 루프를 시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엣지를 잡고
요 버텍스 사이에 엣지를 잡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 오른쪽 클릭을 누를게요.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은 요 좌측에 엣지 링 유틸리티스라는 요 기능 보이시죠? 여기로 이렇게 가면은 하위 메뉴로 빠지는데 To 엣지 링 앤 스플릿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요 둘 사이의 엣지를 정확히 반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데, 이렇게 한번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를 누르면은 방금 사용한 기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죠.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좀 면을 균등하게 분할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냥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각자의 스타일인데 뭐 기능을 한 가지씩 다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본인한테 이제 원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멀티컷과 뭐 스플릿 엣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알아볼 게 컴바인하고 세퍼레이트, 익스트랙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플랜을 합칠 때 잠깐 컴바인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좀 중요한 개념이죠. 자, 큐브를 두 개 꺼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상 모델링이나 뭐 기타 장신구 같은 액세서리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오브젝트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가령 뭐 옷을 만들고 그 위에 금장을 달거나 리본을 달거나 했을 때 오브젝트가 두 개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컴바인이라는 기능인데, 컴바인은 만약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잡으시고 이 메쉬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상단에 컴바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익스트랙트와 세퍼레이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릴 텐데, 방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붙였다가 내가 만약에 이걸 다시 떼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쓰는 기능이 세퍼레이트라는 기능입니다. 자, 세퍼레이트는 이 컴바인 아래 세퍼레이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은 다시 떨어져요.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익스트랙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떨어뜨리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쳤을 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만약에 내가 이 면을 떼고 싶다, 요 면을 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쓰는 기능입니다. 요 익스트랙트라는 기능은 요 에딧 메쉬로 가시면은 하단에 익스트랙트라는 기능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요걸 이렇게 떼셔도 되고 이렇게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죠. 아니면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은 요 아래에 익스트랙트 페이스라는 메뉴가 뜹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면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고 나서 이번에는 그냥 다시 합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다시 잡고 컴바인을 눌러서 하나로 만듭니다. 그럼 이게 한 덩어리의 오브젝트일까요? 이거는 한 덩어리라고 보긴 힘들어요. 이거를 3번 모드로 했을 때 이제 스무스 모드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따로 노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머지까지 시켜 주셔야지 최종적으로 하나의 덩어리의 오브젝트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머지가 안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머지를 시켜 주셔야지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요. 이 개념은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좀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거는 노멀이랑 소프트 엣지 그리고 하드 엣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의상 모델링을 다 하고 나서 마무리를 지을 때 해야 되는 과정 중 하나가 이제 노멀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소프트 엣지를 이용해서 면들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엔 스피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면들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임의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집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검정색 표시가 뜨죠. 요거는 뒷면이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이렇게 뒤집었는데도 이렇게 메쉬 디스플레이 가셔서 리버스를 했는데 색 변화가 없다라고 하셨을 때는 여기 라이팅에 보시면은 투 사이드 라이팅이라는 메뉴가 있죠. 요게 꺼져 있어야지 앞면 뒷면이 구분이 됩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뒷면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뒷면이 나오면은 쉐이딩 결과값이 좀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긴 밝게 나오다가 여기는 이제 어둡게 나오게 되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할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이 다시 메쉬 디스플레이로 가셔가지고 이 위에 컨펌 있죠? 컨펌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교정이 됩니다. 메쉬가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메쉬 디스플레이를 눌러서 노말을 뒤집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뒤집힌 노말이 이렇게 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노멀 방향이 달라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럴 때 여기 다시 메쉬 디스플레이로 가셔갖고 소프트 엣지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은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은 이 소프트인가 하드 엣지 메뉴가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소프트 엣지 이걸 눌러주셔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하드 엣지를 살펴볼 텐데 하드 엣지는 뭐냐면은 이 엣지 사이사이 있죠? 이런 거를 다 각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브젝트를 잡고 이 메쉬 디스플레이에서 하드 엣지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각이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작업을 안 할 거예요. 저희는 부드럽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소프트 엣지를 사용할 텐데 유일하게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옷을 보면은 이제 재봉된 선이라던가 각진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줄 때 이런 부분들처럼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할 때 쓰는 게 이제 하드 엣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은 여기 이제 옷이다 라고 예를 들고 요게 이제 재봉선이라고 치면은 자 이게 보통은 이제 소프트 엣지를 먹게 되면은 분간이 잘 안 되죠. 이렇게 보시면 분간이 잘 안 되는데 요 파인 부분에 대해서 하드 엣지를 먹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재봉선 같이 홈이 파져 있다거나 뭐 각진 액세서리를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드 엣지를 이용해서 각을 잡아주시면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 엣지하고 하드 엣지는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노멀하고 소프트, 하드 엣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쿼드로우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 쿼드로우는 사실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기능 중 하나입니다. 마야에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뭐 박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면을 뽑아서 추가하고 면을 뽑아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쿼드로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기능은 제가 제페토 기본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베이스 모델링을 불러오게 되면은 저희가 만약 티를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디 부분을 따라서 티셔츠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체형 따라서 그리듯이 모델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때 쓰는 기능이 쿼드로우 툴이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능을 쓰는 방법은 일단은 베이스가 되는 모델링을 잡고 저희 그리드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이 마지막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쿼드로우 기능을 쓸 때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기능입니다.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모든 모델링이 이 선택을 한 베이스 모델링 주변으로 붙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Shift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은 이 아래쪽에 쿼드로우 툴이라는 기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은 자 이제 그리기 모드가 된 거예요. 모델링 안에서 클릭을 누르면은 초록색 점이 보이시죠? 요게 이제 사각형을 제가 그려준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클릭을 누르면은 최종적으로 면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을 추가를 해서 Shift를 눌러서 면을 추가하시면은 이렇게 간편하게 형태를 잡으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컨트롤을 누르면은 저희 아까 엣지 루프처럼 이렇게 면을 추가를 시킬 수도 있고요. 탭을 누른 상태에서 엣지를 누르면은 이렇게 익스트루드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각 하나하나씩 뽑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탭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이 왼쪽에 익스텐드라는 기능을 누르고 루프라는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면은 탭을 다시 눌렀을 때 자 이렇게 한 번에 이 엣지를 한 번에
뽑을 수 있습니다. 뭐 단일로 다시 뽑고 싶다라고 하셨을 땐 다시 탭을 눌러서 오른쪽 클릭 누른 상태에서 익스텐드 엣지, 그리고 요 위에 보더 있죠? 보더는 요 가장자리, 엣지가 붙어있지 않은 요 가장자리를 뽑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잘 쓰지 않고 저는 보통 루프를 놓고 이렇게 면을 추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프를 시켜서 면들을 추가를 하고, 만약에 면을 지우고 싶다, 마음에 안 들어서 면을 지우거나 엣지를 지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 X 표시가 뜨죠? 이렇게 누르시면은 면을 지울 수 있고, 뭐 선도 지울 수 있습니다. 엣지도 이런 식으로 지워 나갈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루프를 시켜서 추가하는 방법밖에 없냐 라고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멀티컷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멀티컷은 탭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요 위에 멀티컷 툴이라는 기능이 있죠. 똑같습니다. 아까 본 멀티컷이랑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엣지를 추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기능을 껐어요. Q를 눌러서 셀렉트 모드에서 끄게 되면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버텍스로 움직인 다음에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쉬프트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은 이 쿼드로 툴이 있죠. 다시 들어가면은 이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서 티셔츠라던가 바지 같은 의류를 만들 수 있고요. 모델링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이 쿼드로 툴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쿼드로 툴이 어떤 툴인지에 대해서만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쿼드로 툴까지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델리트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델리트 히스토리는 그 모델링을 이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델링이 이제 유니티에서나 제페토에서 문제없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여기 델리트 히스토리라는 기능입니다. 제가 앞선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이런저런 기능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오른쪽 채널 박스에 보면은 이렇게 무수한 히스토리들이 쌓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다 필요 없는 노드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지워 주셔야 돼요. 그 지우는 방법은 요 에디트에 가시면은 델리트 카테고리 안에 델리트 바이 타입이 있고 델리트 올 바이 타입이 있는데, 델리트 바이 타입을 하면은 요 선택을 한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델리트 히스토리를 할 수 있고, 요 아래 델리트 올 바이 타입을 하면은 요 마야 씬 상에 있는 전 오브젝트에 대한 히스토리들을 지울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요걸 사용하나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리깅까지 했을 때 올바이로 이제 히스토리를 지우면은 리깅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요 델리트 바이 타입을 이용해서 선택된 오브젝트에 대한 히스토리만 지우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델리트 바이 타입을 누르고 히스토리를 누르면은 보이시죠? 오른쪽 채널 박스의 히스토리들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깨끗한 상태의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요 히스토리 안에 히스토리 아래 논디포머 히스토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리깅을 했을 때 웨이트까지 다 칠하고 나서 뭔가를 고칠 게 있으면은 히스토리가 쌓일 수도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근데 리깅을 하고 나서 히스토리가 쌓이면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리깅을 다시 풀었다가 작업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요 리깅에 대한 히스토리들을 남긴 상태에서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요 논 디포머 히스토리라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이제 리깅 단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델링 툴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까지 해서 모델링 툴에 대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강의 내용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